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몸의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손목, 팔, 몸통 회전, 골반 회전, 무릎, 발바닥, 코일링, 아니요 지면 발력, 이거를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모두 전부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만 아신다면 여러분, 팔에서 10에서 20m, 몸에서 10에서 20m, 하체에서 10에서 20m는 기본 50m 늘어나니까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시리즈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 한번 치고 시작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칠 수 있을 만큼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레슨의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신다면 여러분, 팔에서 10에서 20m, 몸에서 10에서 20m, 하체에서 10에서 20m는 기본 50m 늘어나니까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비거리 늘리는 레슨 바로 시작하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 드라이버 비거리, 아이언 비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우린 드라이버 비거리가 똑바로 멀리 가는 게 좋으니까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헤드 스피드를 늘리세요 이렇게 할까요? 헤드 스피드를 늘리라고 하죠. 세게 치라는 말을 안 해요. 세게 친다는 거는 내가 손에 힘을 강하게 세게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그럼 강하게 잡으면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빠르게 휘두를 수가 없다는 점, 이 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일단 각인 띵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워야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카 같은 경우도 기계공학 아니면 굉장히 좋은 소재, 카본,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간다. 왜? 가벼우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몸의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손목, 팔, 몸통 회전, 골반 회전, 무릎, 발바닥, 코일링, 아니요 지면 발력, 이거를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모두 전부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헤드 스피드를 늘리고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을 가볍게 만드셔야 돼요. 팔이 낭창낭창하게 돼야 몸이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슉슉 따라오고, 골반을 돌리면 돌리는 대로 슉슉 따라오고, 하체 지면 발력을 쓰고 발바닥, 무릎, 코일링까지 쓰면 손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손이 무겁고 여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몸을 돌려도 막 얘는 늦게 따라오고 헤드는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타가 안 나서 비거리가 안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가볍게 만드는 연습 방법이 있을까? 간단하게 아이언 갖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망치 치듯이 위아래로 내리칠 겁니다. 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반대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하고 있는 팔의 동작으로 한번 내리쳐 보겠습니다. 힘을 쓸 수도 없고 몸의 동작이 굉장히 과도하죠. 그러니까 몸의 동작이 굉장히 과도한다는 것은 정타가 날 확률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헤드 스피드 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어때요? 동작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파워가 훨씬 더 세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현상은 무엇이냐? 올바른 손목의 사용, 올바른 커킹의 사용,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그냥 팔을 놓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어깨가 백스윙,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 피니시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움직이는 것이 손목. 자, 1번 손목, 2번 팔뚝, 3번 팔꿈치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움직이는 것은 손목이 먼저 들리고요. 여기서 팔뚝이 들린 다음에 팔꿈치가 들립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팔뚝부터 들리고 팔꿈치 접히고 마지막에 손목이 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무조건 사람은 대칭적인 움직임을 하면 좌우의 대칭적인 움직임, 상하의 대칭적인 움직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움직인 역순대로 다시 반대해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 제가 1번 손목, 2번 팔뚝, 3번 팔꿈치라고 했을 때 손목발 팔꿈치 다시 내려갈 때는 팔꿈치 팔 손목으로 내려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작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빠르게 파워를 빵빵 칠 수 있는 이런 동작, 그리고 중심을 잡아놓고 칠 수 있는 내가 정확하고 파워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르게 팔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을 너무 꽉 누르는 거나 아니면 그립이 잘못되어 있으면 팔이 무거워, 아니면 여기서 꺾이지 않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세게 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힘을 갖다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나는 아니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스윙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정타, 아이언 정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골프 스윙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몸팔 팔몸의 공식. 몸이 수평적인 움직임, 팔이 수직적인 움직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움직인 역순대로 떨어진다. 몸, 팔, 몸에 대한 공식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구독자라면. 그러면 우측에다가 몸을 해서 수평적인 움직임을 해놓은 상태로 척추선을 따라서 잘 보세요. 손목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면 팔은 많이 들지 않고 내 몸의 척추 각각, 그리고 골반의 각을 유지한 채로 굉장히 간결하게 칠 수 있죠. 이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바로 스피드가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짧고 강하고 헤드 스피드는 빨라요. 우측에다 놓고 때려요. 때려서 바로 이거를 제가 아이언 갖고 한번 쳐볼게요. 놓고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된 스윙이라는 거는 손목이 먼저 꺾이지 않으면 팔이 들리고 몸이 들리면서 마지막에 손목이 꺾여요. 무조건 움직인 역순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들었어요? 손목이 꺾이죠. 그러면 손목부터 풀리면서 캐스팅, 플리핑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동작으로 나오죠. 이거를 똑같이 드라이버에서 갖고도요. 보세요. 자, 앞에서 보면 이 동작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비거리와 정타 그냥 바로 20m 이상은 늘어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팔을 잘 써야 돼. 팔이 이렇게 가벼워야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팔을 빠르게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손목을 쓰지 않은 상태로 휘두르고 최대한 세게 휘둘러 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도 몸이 굉장히 밸런스를 잊어버리는 스윙. 왜냐? 손목을 쓰지 않으면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내가 딸려 나가거나 아니면 중심을 무너지는 스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손목. 자, 손목. 자, 손목부터 최초에 꺾여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은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몸 갖다 놓고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몸을 우측에 갖다 놓고 손목, 팔, 팔꿈치, 수직 낙하, 팔꿈치, 팔, 손목. 자,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다시 최초에 올라가는 거는 다시 손목, 팔, 팔꿈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복적인 숙탈. 세포 하나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잘 보세요. 그러면 제 팔꿈치의 위치는 절대로 많이 변하지 않는데 클럽의 헤드는 거의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는. 자, 보세요. 손목, 팔, 팔꿈치. 그러면 제 팔꿈치는 어깨선 위보다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최초에 그립의 악력을 조금 빼고 엄지손가락을 누르지 않는 상태. 엄지손가락을 너무 꾹 누르면 이 밑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꺾어서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리고 팔꿈치가 빠지고 여러 가지의 스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교정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몸을 회전하고 하체를 쓰기보다는 팔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손목, 팔, 팔꿈치. 자, 손목, 팔, 팔꿈치. 자, 여기서 하늘하늘. 이런 식으로 하늘하늘. 이런 식으로 팔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 팔, 팔꿈치. 자, 보세요. 손목, 팔, 팔꿈치. 그러면 팔꿈치는 정말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정타가 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오히려 제가 아까 보였지만 빵빵 쳤지만 팔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팔을 집중하기 위해서 양발을 붙여놓고 손목, 팔, 팔꿈치, 몸에 회전 없습니다. 양발은 딱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몸의 중심을 느껴요. 손목, 팔, 팔꿈치, 그 다음에 다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양발을 붙여놓고 하루에 3분에서 5분씩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팔은요, 흐느적 되고 올바른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팔이 이렇게 흐느적 거려야 내가 몸이 따라오면 팔이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팔이 따라간다고 몸이 따라가진 않거든.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들은 어깨가 정말 빠진 스윙처럼 그립을 놓고요, 살랑살랑 빠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올바른 순서에 의해서 하셔야지만 팔에 대한 전체적인 힘을 뺄 수 있다는 거죠. 짧고 강하게 정타와 헤드스피드까지 동시에 얻으려면 올바른 순서로 인해서 위아래로 드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합니다. 커킹과 힌징이 올바르게 올라가는 손목, 팔, 팔꿈치,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이렇게 들지 않죠.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요. 아주 찰나지만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연습하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이 시리즈가 끝났을 때는 최소 50m 이상 늘어나는 레슨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믿고 연습하세요. 이상 박가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